자, 일단 선생님 평면 좌표부터 개념 정리할 테니까 틀리게 할 거 있으면 틀리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거거든. 근데 얘를 수직선에서 한번 먼저 볼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A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B의 좌표를 x2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물결 표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얘들아? 이 물결이 의미하는 건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선생님 앞으로 이 물결을 거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뭐가 될까? x2-x x2-x1. 근데 x2가 큰지 x1이 큰지 사실은 절대 몰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면 x가 큰 게 맞는데 문제에서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모른다고.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2부터 5까지의 거리가 뭐야? 3이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를 이제 얘는 지금 수직선이고요. 이제 이놈을요 좌표 평면 좌표에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을 x2, y2라고 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보냐면 얘를 이렇게 피타를 만드는 거야. 피타.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놈의 x좌표가 x2고요. 여기 있는 이놈의 x좌표가 x1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라는 얘기야? x2에서 x1을 뺐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니? 자,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 y좌표가 이놈의 y좌표니까 y1이고요. 이렇게 따라하면 이 y좌표가 y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야? y2에서 y를 뺀 놈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고 싶은 이놈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잘 봐. x1, y1에서부터 x2, y2까지의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얘는 잠시만요. 말도 안 맞았으니 잠깐만. 자, d제곱은 피타를 씁니다. 그럼 이 d를 제곱한 것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 피타를 써버리면 따라오세요. 그러면 d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2에서부터 3,4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거리는 루트 여기서 여기 빼고 제곱해. 그럼 빼고 제곱하니까 4. 빼고 제곱해. 그럼 이게 제곱이니까 4. 답은 2루트2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내분점. 근데 이거 1학년 거예요? 뭐가? 도형에 먼저 시작하는 거 왜? 아니 요거를 옛날에 배운 것 같아서 중3 때 배운 것 같아서 수할 때. 저게 수학 여러분 수할 때. 이건 수상인데 왜 수학에 이게 있냐고요? 이 말이죠. 선생님 이거 교재 수상인데 이건 수하 아니에요? 이 질문 아니에요? 맞죠? 정석이 이상한 거 얘들아. 예? 원래 수상이 도형이동까지고요. 정석만 수화에다가 그 도형이동하고 평면좌표를 넣어놓은 거예요. 정석 빼고 나머지 모든 교재, 센, 교과서, 일품, 기타 등등 전부 다 수상까지가 도형이동까지야. 헐. 정석만 돼. 속고 있었거든요. 수학에서 수학의 셈도 도형이동까지야. 수상. 속고 있었던 거. 정석만 수학하에 넣어놨어. 몰라, 정석은 자기 마음대로야. 애초에 아니야, 애초에. 무슨 말인지 되지? 자, 어쨌든 자,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 한번 가볼 텐데 봅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할게 한번.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익히셔야 돼요.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읽는 법부터 정확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읽는 법부터 정확히 외우세요. 자, 일단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부터
성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을 한번 찍어볼 거고요. 성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이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분이 뭐냐면 성분 A, B 안쪽에서 2대1로 나누는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A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시작점이고요. 여기 있는 이 B가 끝나는 점 또는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A부터 2만큼 가고 B에서부터 1만큼 가서 끝나는 거야. A부터 2만큼 가서 점을 찍고 B에서 끝나는 상황인 거야. 그럼 2대1은 어디 찍힐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2만큼 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부터 1 가서 끝나는 여기가 내분점이 되는 거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가 P 이렇게 잡히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그릴까? 한번 먼저 그려봐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겠다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찍히면은 얘가 내분점이고 여기 밖에 찍히면은 얘가 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는 거야. 별거 아니지? 성분 A, B 안에 찍히면 내분, 밖에 찍히면 외분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외분점이니까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혀야 되거든? 근데 A에서 이만큼 갔다가 B에서 1만큼 끝나야 돼. 그럼 내가 얘를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라고 생각하면 2대 1 이렇게 읽히는 거야. A에서 이만큼 갔다가 B에서 1만큼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 A가 시작점이야. 이건 뭐 약속이야. 그럼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왜? 어떻게 1이 더 길어? 이해되세요? 즉 왼쪽에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힌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찍혀야 돼? 오른쪽에 찍혀야겠지? 그래서 2대1을 다시 찍어보시면 이거는 모순이고요. 2대1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갔다가 B에서 1만큼 끝나게끔 얘가 외분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일단 읽을 줄 아셔야 돼요. 1대1로 외분, 2대1로 외분. 어디에 찍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되셨으면은 성분 A, B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보이니? 보여? 지울게. 자, 봐봐.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찍고 싶어. 그러면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 이유는 이만큼 간 게 더 짧게 간 거야. 이만큼 가서 3 이렇게 가야겠지. 여기가 이제 3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더 길어져 버리면 얘가 더 기니까 2대3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해 보고 이해되는데. 이래서 그럼 3대2는 어디 있을까? 여기서부터 3대2 말이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디야? 3대2 외분점. 3대2 이렇게 가는 거라고. 여기가 Q, 여기가 P라고 되는 거. 따라오세요. 그래서 A에서 시작한다.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나는 점이고 이거 정확히 구별해서 읽을 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는 게 우선이 돼요. 여기까지 얘기. 이거 일단 외분하고 외분에 대한 간단한 얘기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공식 만들어서 뭐 증명까지 좀 일단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사진 찍을 거 있으면 찍을 거야. 선생님, 그리고 그 인수분해 아프겠어. 2차 방정식 그 있잖아요. 주신다고 하신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마스터했어? 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공부 포기했어? 접었어? 아니요. 지울게요. 지운다? 여기 뽑아놨는데 필요 없어? 뽑아가셨습니까? 가기 전에 안 챙겨봤어요. 자, 봅시다.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외분점에 대하여 지금부터 공식을 조금 만들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해서 저 P라는 점을 한번 천천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 A가 있고 얘를 X1이라고 하고요. 여기 B가 있어서 얘를 X라고 하면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 대 N이라고 하여 여기는 이 점이 P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이 P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P 좌표를. P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지금 X라고 한번 해서 X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이 M이라는 길이는 X에서 X1을 뺀 게 M의 N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아? 그 다음 이 N이라는 길이는 X2에서 이 X를 뺀 게 N이 되는 거지. 즉, 얘가 M 대 N이다 라는 이런 관계식, 비례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될까? 요거 이해되니?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X니까 여기서 X를 구해보면 정리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쓰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써버리면 얘가 nx-nx1 내가 구하려는 게 X니까 넘겨서 묶고요. 이렇게 되고 결론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외워. m 플러스 n 분의 m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이 x2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n에다가는 x1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울 거냐면 봐봐. 여기는 이 a의 좌표가 x1이야 이렇게. 여기는 이 b의 좌표가 x2야.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이렇게 써. 그리고 얘네가 크로스해서 곱해지는 거예요.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쟤네가 크로스해서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를 4, b를 10이라고 하면은 얘네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궁금하대. 얘를 1대2로. 그러면 얘를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야.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해서 곱하니까 8 더하기 12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내분점 공식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요.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는 여기에는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뀝니다. 이렇게. 저기에 있는 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뀝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내분점 공식의 플러스가요 마이너스로만 바뀌는 제가 외분점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수직선 위에서 한 거고 이제 얘를 좌표로 옮겨가지고 내가 이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이 선분 위에 있는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여기는 이 점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여기는 이 점을. 자, 이때 이 점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기는 얘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피타를 만들었단 말이야. 맞니?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x좌표를 구해보면 이놈의 x좌표는 이만큼 x좌표하고 똑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근데 여기 x좌표가 뭐냐면 얘가 x1이고 얘가 x좌표가 뭐야? x2지. 자, 근데 여기가 m 대 n이니까 여기 몇 대 몇이야? m 대 n이겠네? 똑같이 이동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P의 내분점 공식은 똑같이 공식 써. m 플러스 n에 m에다가 얘를 곱하고 크로스해서 곱한다고 이렇게. y좌표도 똑같습니다. m 플러스 n에 크로스해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내분점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외분점은 여기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얘가 외분점 공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내분하고 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계시나요? 지울게요. 네요. 안돼요? 내분 공식. 외부는 그럼 혹시 다른 내분은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하면 답이죠. 좌표에도 똑같이 적어? 네, 좌표도 똑같이 적용해 됩니다. 공식 외워주시고 공식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과제하면서 좀 해오셔야 돼요.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야, 얘들아? 무게중심 뭐야? 무게중심 뭐야라고 얘기하면 너네 뭔지 모르잖아. 2-1 근데 맨날 뭐만 알아? 2대1이 그렇게 모르지?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무게중심 뭐야? 왼쪽 중심. 에? 외접원의 중심은 아, 내심이고 왼쪽. 내접원의 중심은 내심이고 네. 무게중심 뭐야? 한 번에 에이! 봐봐, 2대1, 2대1 이거밖에 모르잖아, 얘들아. 뭔데?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내린 수진의 발에 땡. 3 땡. 이봐, 너네 정의도 모르는데 무슨 수학을 해. 얘들아, 무게중심이 뭐냐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중선의 교점. 자, 그러면 이때 이 중선이 또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너네. 중선이 뭐냐면 한 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걔를 대변이라고 하는 건 괜찮지. 대변을 이등분하는 직선입니다. 얘를 중선이라고 불러요. 얘를 중선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리면 얘를 수선의 발이 아니라 얘가 그냥 이등분되는 이런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한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이런 선이 3개 생기겠지? 그치? 여기서도 여기를 이등분하는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를 이등분하는 이런 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이때 이게 신기한 거거든, 얘들아. 3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너네가 3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이 함에서 만나는 경우가 사실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이 직선이 여기를 만나,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거든. 그래서 얘를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뭔지 모르지만 무게중심에 대해 알고 있는 특징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2대1 2대1로 네, 길이만 2대1로 나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왜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3분의 XYZ랑 이렇게 하면 좌표 구할 수 있는 거. 왜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을 가졌냐면 이 점을 기점으로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 점을 기점으로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게중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름이 무게중심인 거야. 이 점을 기점으로 신기하게도 무게가 다 똑같이 나와요.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특징은 이놈의 넓이가 같아. 이놈의 넓이도 같고요. 이놈의 넓이도 같습니다. 얘가 무게중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특징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대 1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뭐 2대 1로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2대 1.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무게중심의 특징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를 x1, y1, x2, y2 얘를 x3, y3라고 할 때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얘를 내분점을 활용하여 좌표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기는 이 점을 먼저 찾을 거야. 이 점,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알겠니?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1번 점하고 2번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읽을 수 있겠다.
이해돼? 또는 2번 점하고 1번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반대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 따라올까? 자, 그럼 이제 1번 점을 구하면 1번 점은 얘가 보기에 중점이죠.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구해? 그냥 바로 2로 나눠버림으로써 얘가 중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중점은 제하고 제의 평균 가운데면 되니까. 됐니? 자, 그 다음 이 무게중심은 제가 1번, 2번 이놈을 몇 대 몇으로? 얘가 시작점이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얘가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이라는 점이 뭐냐면 1번이라는 점이 이렇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1번 점이고요. 2번 점은 x3, y3가 2번 점이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거야. 따라와. 그러면 크로스에서 곱한 써주는 거지. 잘 봐. 자, g는 공식 씁니다.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1을 곱하고 2에다가 1을 곱해. 자, 2에다가 1을 곱하니까 x1 더하기 x2 나오고 1에다가 1을 곱하니까 x3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따라오세요. y좌표 똑같이 1에다가 1을 곱하고 y좌표 똑같이 크로스.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1을 곱하니까 y3 2에다가 1을 곱하니까 y1 더하기 y2 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이 삼각형을 좀 이용하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 나오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부터 5가 8 나와. 하나 더 합시다. 여기 나옵니다. 3대 1이잖아. 그럼 여기 이율 4이 4의 8이면 3에 해당하는 그 얘기야.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자, 뭐냐면요. 이거는 고1 내신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고1 내신까지만 기본하시고 그 다음에 까먹으시면 돼요. 봐봐. 응? 자, 일단 중선이 뭐야? 한 꼭지점에서 이등분하는 이런 애를 중선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이러한 삼각형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요. 내가 이 왼쪽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놈의 길이를 B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여기까지의 길이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저기 원스텝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 되고 얘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아니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돼야 되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중선 정리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나오면 여기를 5라고 보이지? 안 보이니 혹시? 보이지? 피타 때문에 보이잖아. 즉 여기가 3하고 지각 찍어주는 순간 너는 여기를 알고 있다라고 읽거든. 근데 얘는 못 읽고 잘. 이렇게 문제의 도형이 주어져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뭐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도형 가지고 사실 여기를 주고 있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읽는 거야. 이게 잘 안 읽히는 거야. 근데 피타는 읽혀. 왜? 몇백 개의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얘는 읽혀. 몇 천 개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 퍼포스는 봐봤자 이렇게 안 본단 말이야. 잘 안 보여. 뭘 연습해야 되냐면 이 4개 중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돼. 이해돼? 알 수 있는 거라고 이거 보면은. 어떻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배의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고 하면 여기서 x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피타처럼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이게끔 공부를 하는 거야.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선생님이 무게중심하고 연관지어서 얘를 한 다음에 바로 얘기했거든. 왜냐면 이 무게중심은 이 내를 알아보려고 이 내리는 이 선 자체가 중선이야. 즉 문제에서 무게중심이라고 나오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활용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게중심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중선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계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면 그리고 634번 한번 풀어볼게요. 634번. 육상사 한번 풀어보세요. 응? 됐어요. 어떤 몇 번이요? 634번. 좌표 표면 좀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삼각형 ABC가 있는데 A가 6,3이라고 줬고요.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면 봐봐. 문제에서는 AB 제곱, 즉 C제곱이 58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AC제곱, B제곱이 10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BC를 구하라는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무게중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게중심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셔야 되냐면요. 한 꼭지점 줬잖아. 무게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중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 무게중심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 있냐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위에 여기에 4,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중선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저 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저렇게 그려야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 A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 파푸스가 보이는 거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보인다는 거야. 그럼 가볼게요. 어떤 공식을 활용해야 되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 공식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이 길이를 구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빼고 제곱하니까 4 빼고 제곱하니까 4 정리하니까 2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예요? 2대1이니까 루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활용하고자 여기를 x라고 잡아버리면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x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양쪽에 있는 제곱을 더하는 것이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저거 제곱이 따라온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c제곱이 58이고 b제곱이 10이고 x제곱은 뭔지 모르고요. 3루트 2 제곱하니까 18 이렇게 됐어요. 이 x제곱은 뭐죠? 68에서 36 빼니까 32. 즉 x제곱은 16, x는 4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x가 4기 때문에 여기가 4고요. 여기도 4가 되겠습니다. 답은 8 이런 식으로 구하는 파푸스의 문제가. 따라오세요.
선생님 저기가 왜 이렇게 이러시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예요. 아 이게 콤마 한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보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620번 해볼게요. 620번. 620번에 별표 5개 쳐보시고요. 620번에 별표 5개. 620번에 별표 5개 치고 읽는 법이라고 써놔. 읽는 법. 읽는 법. 그냥 그렇게 써놔. 620번에. 잠시만. 선생님이 620번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거. 우리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적어줄 테니까 이거 뭐 노트에다가 어딘가에다 써놓고요. 노트라든지 아니면 교재에다가 써놓고요. 이게 문제가 안 보여가지고. 아, 있다. 652번에 있다. 652번 가가지고 다시 별표 5개 치시고 읽는 법이라고 써놓으세요. 652번. 652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한번 보자, 같이. 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고요. 여기가 2,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직선 AB 위에 직선이니까 쭉 뻗어나가는 거지, 그치? 여기 위에 어딘가 C가 있는 거야, C가. 이때 도배에 A, B가 성분 BC를 만족하는 C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 요거 너네 어떻게 읽어? A, B와 B, C의 길이비를 줬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여기는 얘를 보시면 얘는 A, B와 B, C의 길이비를 주고 있다라고 읽어야 돼. 맞니? 여기까지 따라와. A, B 대 B, C가 몇 대 몇인데? 1대 2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비례식을 가져다가 쟤를 읽나요? 아니면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의 읽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은 그냥 대입합니다. AB가 1이야. 그럼 BC는 뭐야? 2라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길이비를 줬다 1대1라고 읽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봐. 문제에서 AB가 1이라는 길이비로 읽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BC라는 길이는 몇이야? 2야, 2. 그러면 C가 어디 있어야 될까? 머릿속에 그려봐. C는 여기에서 2가 돼도 되고요. 여기에서 2가 돼도 된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왜? BC가 2니까 C는 오른쪽으로 이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되니? 이거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이 1번하고 2번을 지금부터 읽어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성분 AB, 점 AB가 나와 있으니까 성분 AB에 대한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그렇다면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야지만 공식을 써서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갈게요. 자, 저 1번은 일단 성분 AB의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외분점. 왜? 내분점은 여기 안에 있는 거고 외분점은 여기 밖에 있는 게 외분점이란 말이야. 외분점이야. 이해돼? 자, 근데 외분점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A가 무슨 점? 시작점. B가 끝나는 점.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돼 맞죠? 몇이야? 1이라고 읽어야지. 왜? 얘가 2고 이거 1이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1대 이렇게 하는 거야. 1대. 자 끝나는 점은 여기서부터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야 되지. 몇이야? 2점 1대 2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겠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2번은 어떻게 읽어요? 2번 내분이야 내분이야 외분이지. 몇 대 몇이야? A에서 시작하는 거야. 몇? 읽어. 1대 3이 이게 몇인데? 3이지? 3대 끝나는 점 2점. 틀렸다. 여기서 3대 2라고 읽어내는 거야. 1이니 3대 2로 외분한다.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쓰셔야지 가능해요. 이걸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부점 읽을 줄 아는 거고 길이 표현할 줄 아는 게 되는 거야. 따라와. 시작 합시다. 자 일단 얘들아 160페이지 넘어오셔서 160페이지부터 네. 자 625번 잠깐 볼까요? 625번. 자 625번 보시면 봐봐 얘들아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그에 따른 외심을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 외심? 그럼 외심은 뭐야? 응? 외심은 뭐야? 오케이 밖에 원,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야 걔를.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불러요. 그러면 외심을 여러분들이 특징을 외워도 좋지만 특징을 안 외우기 때문에 일단 그려. 그 다음 외심이라는 게 여기 중심이 딱 찍힐 거 아니야. 얘를 A, B라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러면 이 길이 어때? 같겠지. 왜? 한지름이니까 얘가 같은 거야. 그럼 외심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이 A하고 B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야.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A라는 길이와 B라는 길이와 C가 같다. 이걸 풀어버리면 A, B가 나오는 거야. 이거 식 몇 개야? 3개. 이거 식 3개라고 읽으면 안 돼. 절대 안 풀려. 이거 식 2개야. 등호 하나당 식 하나야. 이거 식 3개 아니야. 등호 하나당 식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식 2개야. 알겠니? 자 그럼 이 A라는 길이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랑 B의 길이는 이렇게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이 길이는 A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이거를 이 등호 하나 푸시고 이 등호 하나 푸셔서 답을 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얘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외심. 무게중심은 3분의 해서 이런 단어를 나누면 되지. 외심은 저렇게 보면 되는 거야. 내심은 조금 더 어려워. 내심은 직방까지 갔다가 그때 아마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A는 C 아니에요? 뭐라고? 저 식에서 A는 C요. A는 B랑 B는 C 말고 A는 C.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A는 B, B랑 C를 하든 A는 B, A는 C를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세개 같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쟤는 식 2개밖에 안 나온다. 선생님, A는 B, B는 C, A는 C 풀면 식 3개 아니에요? 아니야. 무조건 그 3개를 풀어보면 그 2개가 똑같은 식이 나와. 못 풀 거야 아마. 알겠니? 그래서 저건 식 2개라고 읽어줘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635번 잠깐 갑시다. 635번 635번에 평행사변형 나와있죠. 평행사변형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예요? 와 평행사변형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예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고등학생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음부터 평행사변형 내가 특징 물어보면은 그거 다 집어치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것만 기억해. 왜? 어차피 다 알아. 마주보는 편 같고 마주보는 편이 어차피 알아. 평행사변형의 특징 뭐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됐니? 따라와. 자, 그 아래 마르모라고 나왔네. 마르모의 특징 뭐야라고 하면 또 갑자기 내면의 길이가 같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알겠니? 그럼 특징 뭐야? 이거 난 반으로 나누는 거. 오케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게 마르모의 특징입니다. 물론 내면의 길이가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아니까 아는 거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인 걸 좀 더 기억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갈게요. 원스텝만 거리고 내주려고. 자, 봅시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갈 건데 자, 일단은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자, 그럼 직선은 점이 몇 개면은 내가 직선을 구할 수 있어? 2개. 왜? 점이 하나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잡히지 않니 얘들아? 점이 하나면 이제 이 점을 이렇게 엄청 많이 잡히잖아. 맞아. 하지만 점이 2개면 이 직선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한 점만 주어져 있을 때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기울기만 주어져 있을 때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두 점이 x1, y1 x2, y2 라고 나와 있으면 자, 직선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 이렇게 가는 거지. 시간이 기울기 안 괜찮? 기울기 구할 줄 모름? 맞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때 이 x의 개수라는 이름을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기울기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 근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기울기는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 이거 먼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기울기는 저런 식으로 구한다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하자. 자,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래? 기울기를 m이라고 줬으니까 m 이렇게 일단 잡아. 근데 뒤에는 뭔지 모르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가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쓰는 얘는 뭔지 모르니까 가정하는 점을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잡네. 그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y는 2x 더하기 p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문제에서 한 점을 줬어요. 한 점. 한 점을 x1, y1이라고 줬어.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를 먼저 가정해. 가정해.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정해. 따라와. 그 다음 x1을 대입하고 y1을 대입해서 성립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x-x1 더하기 y1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다 x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y1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울기하고 점을 가지고 세운다라는 개념이 우선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y는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m 잡고 1,3을 지난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될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1,3을 대입하는 순간 대신 말아먹는 거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점을 줬어요. 한 점을 뭐 x1, y1이라고 주고요. 기울기까지 줬어. 그럼 얘는 다 준 거지. 착한 문제야. 이번에는 자, 일단 기울기 먼저 잡아. 그 다음 저 점을 지나면 되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세우는 방법이야.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는 방법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두 점을 줬어.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야. 기울기가 뭐야? 이거. 얘가 기울기인 거야. 여기까지 기울기 줬으니까 갖다 쓴 건데
기울기를 안 주고 2점을 줬다면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또는 기울기를 구하는 선생님, 이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지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갖다 쓰시면 이거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1,3과 뭐 4,6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지만 y는 ax 더하기 b라고 해서 대입한 다음에 a, b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일단 기울기 찾아. 기울기 뭐야? 3분의 3, 얘가 기울기지? 그 다음 1,3을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또는 3분의 3, 얘가 기울기지? 4,6을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전개해보면 x 더하기 2 나오고요. 전개해보면 x 더하기 2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얘를 여태까지 1차 함수라고 배웠어요. 맞나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직선도 1차 함수 사실 직선 아니니? 직선 아니니?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거든. 혹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 아시는 분?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리고 이건 심지어 문자가 2개인데 이거 문자 3개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배운다니까? 왜 이렇게 배울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는요, 사실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놈을 배우는 거예요. 얘는 어떠한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냐면요, y는 ax 더하기 b라는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x는 이러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직선을 표현하려면 이 y가 사라져야 되지. 그치? 즉 y 앞에 개수가 0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는 y는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y가 사라질 수 있어 없어? 딴 얘기야. 얘는 미안하지만 이런 직선이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a가 0이면 y는 b라는 직선은 표현이 되죠. a가 0이면. 하지만 얘는 이렇게 생긴 세로 직선을 표현 못하는 형태야.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는 이런 직선을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이 안 돼요. 무슨 말이 되나요? 하지만 얘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b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이런 직선이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즉 얘는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세로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1차 함수 외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또 배우는 거야. 들어봤니 이런 말? 처음이야? 이 둘의 차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자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배운다라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여, 정리는 꼼꼼하게 했는데 이거 좀.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두 직선 선생님이 y는 mx 더하기 b, y는 뭐 mx 더하기 n, ax 더하기 b라는 이 두 직선을 한번 비교를 할 때, 봐봐. 첫 번째로는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에서 두 직선이 일치한대. 그럼 이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m하고 a가 같고 n하고 b가 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이 평행하대. 자, 그럼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m하고 a가 같으면 평행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까지 여기까지 하잖아. 맞니? 그 다음 마지막. 원래 잘했다. 자,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는 뭐예요? 어떤 관계에 있어야지 두 직선이 수직이죠? 마이너스. 네, 이놈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불러요. 증명도 가능해. 하지만 일단 먼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따라와.
잘 봐. 일단 찍을래? 이 문제 계속 위에서 풀 거거든. 다 익힐 때까지. 문세어에다 정리할까? 지운다. 됐어? 지운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문제가 뭐냐면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를 줬다라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줬다. 기울기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기울기하고 적을 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여기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y는 2x 더하기 1과 평행이고 문제에서 뭐 3,8을 지났는데 그럼 평행이라는 얘기는 뭘 준 거야? 기울기를 준 거야. 따라오니? 그래서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2라고 준 거야. 그러면서 3,8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머뭇거림 없이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수직인 것도 뭘 줬다? 기울기를 준 거야. 평행한 거 뭘 줬다? 기울기를 준 거라고. 그쪽에 포커스 맞춰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175페이지 넘어옵니다. 잠깐 175페이지 쭉 날라오세요. 네, 자 175페이지 673번 보시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열심히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자,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는지 떠올려야 돼. x1, y1에서부터 x2, y2까지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거든. 그러면 점이 여기 있고 직선이 어딘가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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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 즉 수직이 되는 이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요.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공식이 있는 거야. 공식 증명 좀 생략할게. 나중에 내신할 때나 외우고 하면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이놈의 직선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직선이 2x 더하기 y-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 점이 2,3이라는 이렇게 점이 있어. 문제에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공식 그대로 써보면 b는 루트 제곱 그리고 2를 여기다 대입하고 3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2를 대입하니까 4, 3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얘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계산하면 2토분의 6 이렇게 나오고. 이런 공식들 하나하나 외운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풀면서. 무슨 말이 따라오니? 자, 그러면 마지막 뭐 할 것 같아? 점 했고 점과 직선 했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직선 하나 이렇게 잡고 직선 하나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거리 뭐야? 이건가? 이건가?
거리예요. 그래서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무조건 평행한 두 직선이 나올 겁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의 직선이 평행하게끔 이렇게 나오는 상황일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면요. 얘를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이렇게 빼면 2니까 답이 2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편한 한 점을 잡아. 아무 점이나 잡아.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점을 잡으세요. 편한 점을 잡고요. 편한 점 또는 쉬운 점을 의미하는 거야. 쉬운 점, 계산하기 쉬운 점. 여기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가 직선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쉬운 점 뭐 같아? 여기서 가장 쉬운 점? 0, 1, 0, y절편 0,1이 제일 쉽다라는 거지. 이게 여기는 0,3이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쉬운 점, 선생님 저는 3,7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알겠니? 어쨌든 좀 쉬운 점을 잡아주시고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0,1에서부터 2x-저 넘겨야지 이렇게 바꿔야 되더라. 공식 쓰려면 더하기 3은 0 이놈의 거리로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공식 연습 루트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얘가 이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 스텝을 쭈르륵 풀어오시면 됩니다. 연습만 풀면 또 문제가 너무 쉬운데? 또 테스트까지 다 쌤 푸시는 거 어떻습니까? 쌤이 미치신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그거 해야죠. 이름식 테스트를 안 했구나. 그쵸? 부등식 554번부터 592번까지 아니죠? 여기 테스트. 570번까지 그쵸? 맨 끝까지 안 했죠? 등식하시고 여기 끝내려고 지금 하시면 돼요.